등받이가 두 개로 갈라진 독특한 의자. 90년대 PC방, 학원, 사무실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의자.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앉아봤을, 그리고 이 의자 허리에 좋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들어봤을 그 의자. 바로 듀오백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의자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였고 매출은 4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인체공학 의자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230억 원 수준, 그리고 2025년도 적자. 최근 몇 년 동안은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가총액도 이제 수백억 원 규모까지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0년대 후반, 창업주 정해창 회장이 인천에 작은 의자 공장을 세웁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해정산업. 평범한 가구회사처럼 보였지만 이 회사는 곧 한국 의자 시장을 뒤흔들 무기를 손에 넣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독일 의자 회사 그랄의 인체공학 의자 기술을 국내에 도입합니다. 그리고 1997년 두 개로 갈라진 등받이를 가진 듀오백 의자를 출시합니다. 등받이를 좌우로 분리해 척추 곡선을 따라 지지하는 구조. 당시 한국에서는 거의 없던 개념의 의자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무실, 학원, PC방까지 어디를 가도 듀오백 의자가 깔리기 시작했고 브랜드는 곧 기능성 의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2002년 회사 이름도 아예 듀오백 코리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2004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독일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던 듀오백 기술 특허권까지 인수합니다. 기술도 내 것, 브랜드도 내 것. 2000년대 중반 듀오백은 매출 400억 원대, 영업이익 70억 원대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듀오백의 핵심 특허들이 하나둘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국내 가구 업체들이 비슷한 구조의 등받이 2개짜리 의자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은 더 싸게, 디자인은 비슷하게. 듀오백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메쉬 소재 의자, 인체공학 배낭 같은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내놓으며 반격에 나섭니다. 2011년 매출은 약 430억 원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70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은 2010년대 초반 한 자릿수 수준까지 떨어졌고 결국 2012년 듀오백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후 창업주 정해창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들 정관영 중심의 경영체제가 시작됩니다. 정관영 대표는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의자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회사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0년대 초반 IT 사업 진출을 위해 DBK 네트워크스를 설립하고 교육 콘텐츠 기업 DBK 에듀케이션도 세웁니다. 그리고 2014년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듀오백 코리아에서 DBK, 가구 회사가 아니라 종합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헬스케어와 의료 분야 진출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IT 사업은 정리됐고 교육 사업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8년 회사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듀오백. 4년 동안의 사업 다각화 실험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맙니다. 2020년 재택근무 열풍으로 의자 수요가 폭발하며 듀오백은 수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건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 특수였습니다. 재택근무가 끝나자마자 수요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2021년 영업적자 32억, 2022년 42억, 2023년 39억, 2024년 약 34억, 4년 연속 적자가 고착화됩니다. 이쯤에서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 자체는 어떤가요? 듀오백의 진짜 장점. 첫째, 허리 편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두 개의 등판이 척추 양쪽을 독립적으로 감싸는 구조는 기댈 때만큼은 정말 편합니다. 오랜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리는 듀오백이 최고다. 시디즈 써봤는데 결국 듀오백으로 돌아왔다. 체형이 잘 맞는 사람에게는 20년 넘게 쓰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AS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듀오백의 무상 AS는 3년. 실제로 15년 된 의자인데 부품구에서 고쳤다는 사용자 후기가 공식 쇼핑몰에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수리비도 시디즈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듀오백 의자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숙이는 자세입니다. 듀오백의 듀얼 등판 구조는 뒤로 기댈 때는 편하지만 컴퓨터 작업 같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에서 지지가 약하다고 느끼는 사용자 의견도 있습니다. 둘째,
좌판 앞솔림을 지적하는 리뷰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모델에서 좌판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입니다. 셋째, 디자인 평가입니다. 디자인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시디즈 같은 경쟁 브랜드와 비교하면 디자인 차별성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넷째, 체형을 타는 점입니다. 듀얼 등판 구조는 척추 라인과 잘 맞는 사람에게는 매우 편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시디즈는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먼저 시디즈는 퍼시스 그룹 계열사입니다. 사무가구 대기업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략이 달랐습니다. 시디즈 내부 인터뷰에서 이런 전략이 언급됩니다. 처음 시디즈 상품 기획하면서 고급 시장을 타겠다고 설정했다. 의자 시장은 80%가 중저가, 20%가 고가인데 수익은 고가 시장이 2배로 난다. 즉 처음부터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전략입니다. 그 결과 T50는 대한민국 의자 커뮤니티의 국룰이 됐습니다. 사무실, 병원, 학원까지 깔렸습니다. 물론 시디즈도 문제는 있습니다. 틸팅 기능 고장 시 수리비가 10만 원이 넘고 보증 기간이 기본 1에서 3년으로 짧습니다. 시디즈 역시 2024년 영업 손실 34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허먼 밀러 넘사벽 상위 시장. 허먼 밀러는 아예 다른 세계입니다. 허먼 밀러의 존재가 듀오백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자에 돈을 쓰는 고관여 소비자들이 좋은 의자를 살 거면 아예 허먼 밀러 쪽으로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낀 듀오백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어정쩡한 포지션이 됩니다. 마지막, 중국산 저가 의자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가격에 그럴듯한 메쉬 디자인, 오늘의 집 쿠팡에서 별점 4점대를 받는 중국산 의자들이 넘쳐납니다. 진지하게 의자를 고르는 소비자는 시디즈나 허먼 밀러로 가고 그냥 싸게 사려는 소비자는 중국산으로 갑니다. 듀오백이 차지할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듀오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프리미엄도 아니고 초저가도 아닙니다. 가성비 국산 의자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자리를 중국산 저가 브랜드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로는 시디즈와 허먼 밀러, 아래로는 저가 브랜드들, 가운데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의 90%가 내수입니다. 인구 감소, 오피스 수요 정체, 국내 의자 시장 포화, 시디즈조차 수출이 부진하면 위기에 처할 정도로 내수 의자 시장은 좁습니다. 그렇다고 듀오백이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IoT 기반 스마트 의자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듀오백 라이트 오피스 브랜드로 책상 등 사무가구 라인업을 확장해 단품 의자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아동용, 여성용 특화 의자처럼 틈새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신사업은 BBK 시절에도 그 이전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듀오백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오히려 팬덤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시디즈 써보고 결국 듀오백으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형이 잘 맞는 사람에겐 듀오백은 다른 어떤 의자로도 대체가 안 되는 의자입니다. 이 충성 고객층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가 진짜 숙제입니다. 1987년 인천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독일 기술을 들여오고 특허를 사버리고 코스닥에 상장하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무실에 자기 의자를 들여놓았던 회사. 듀오백의 몰락은 단지 경쟁이 치열해서가 아닙니다. 핵심 특허가 만료되었고 포지셔닝은 어정쩡해졌고 의자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시대 변화와 충돌했고 신사업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의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두 개의 등받이를 들으면 아직도 사람들은 듀오백을 떠올립니다. 허리 편한 의자하면 아직도 듀오백입니다. 그 자산이 회사를 다시 일으킬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때 잘 나갔던 추억의 브랜드로 역사 속에 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